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목부용을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용하면 뭐 그냥 한자로 부용하면 연꽃도 부용이라고 하지만 부용하면은 일반적으로 목부용 거상화라고 하는 그 꽃이 되는데, 이거를 그리는 이유는 부는 연꽃부, 용은 연꽃용인데 그 음차가 동음동성으로서 지아비부와 영화형과 같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곧 그렇죠. 남편이 영화롭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그리기 위해서 제가 잎사귀 먼저 그릴 겁니다. 잎사귀는 우리 저기 그리듯이 쉽게 그리십시오. 그 기억나시죠? 포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셨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음양 강약도 중요하지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게 하세요. 잎사귀를 예를 들어 이쪽에 이렇게 더 그려주고 이쪽에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란 이야기죠.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게. 제가 한 두세 개만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는 뭐를 할 거냐? 그렇죠. 꽃을 좀 먼저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일단 꽃을 먼저 그릴 겁니다. 꽃은 연분홍에 가깝기 때문에 다몽색인데, 흰색에 연지를 섞으면 당연히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다몽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흰색에 연지를 이렇게 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연지가 너무 저기하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분홍색이나 이렇게 흔히 핑크라고 하는 계열을 미리 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짙으면 안 되고 이렇게 흰색과 요 색을 이렇게 맞춘 후에 여 끝에 요 친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맞춥니다. 앞쪽은 좀 진하고 뒤쪽은 좀 여린 색으로 이렇게 할 건데, 앞쪽은 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모란 그리듯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흰색을 충분히 한 거에 연지를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앞쪽은 이렇게 해주고요. 뒤쪽은 거의 핑크핑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뒤쪽은 핑크핑크하게 흰색을 이렇게 해준 후에 이 잎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이 친구를 따라와서 이렇게 그리고 꼭 어느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잎이 5잎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앞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진하게 해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진하게 해서 이쪽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으로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쪽은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그리고 뒤는 여리게 흰색을 충분히 줘서 이렇게, 그리고 흰색을 충분히 주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 친구 마를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 전에 뭐를 하느냐? 당연히 이 안에 꽃받침과 그 색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썼던 붓에 이렇게 노랑과
이렇게 노랑과 수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수감, 이렇게 색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 놓고 이 친구를 이 안쪽에 충분히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무궁화과라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요. 길쭉한 게. 이것 홑이에요. 홑 부용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용화 너무 예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그리는 이유는 안 그려보셔서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봉우리도, 여러분, 그 봉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무궁화 있죠? 무궁화 막 생긴 거, 그런 것처럼, 그리면 돼요. 그런데 어느 쪽에 그리느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 친구를 뭘 할 거냐? 밑에 이렇게 꽃받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꽃받침을 할 거예요. 꽃받침은 좀 진하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진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색을 한번 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끝에 그렇죠. 연지를 좀만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꽃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에도 받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숨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만 해놔도 벌써 이 친구 좀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이 살짝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막 조금 이렇게 폈다고 칩시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되죠. 근데 얘한테는 잎이 있어요. 그 잎맥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잎맥을 좀 할 건데 잎맥을 흰색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를 너무 연지를 가지고 하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약간만 진한 색을 해가지고 이 친구의 그 형체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진하지 않게 할 거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진하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흰색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면은 더 강하고 고급스럽죠. 제가 분명히 여기 흰색으로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강한 부분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흰색으로 한번 요거를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흰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은 그냥 이렇게 찍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하지 않고 보다시피 요 라인을 따라서 오죠. 그죠? 꽃 화판이 뒤집히는 순서대로 오죠.
이렇게 너무 여기도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여기서 좀 많이 걸리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왕이면 제대로 배우시길 원해서 이렇게 화판 맥까지 하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궁화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수술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궁화처럼 보이고 무궁화처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무궁화도 좀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 이번 시간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무궁화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그 안쪽에 보라 계열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그 안이 이렇게 진하게 이 안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열을 이렇게 보라 계열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이 안쪽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꽃을 직접 보면 그 안쪽이 훨씬 더 색이 진하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 놓고 금방 흰색으로 예를 들어 요 사이를 이렇게 끄집어 가서 이렇게 가주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궁화처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친구가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 놓고 그 위쪽은 약간의 뭐가 있어요. 요런 친구들이 메어 달려 있죠. 이렇게 메어 달려 있고 이쪽은 흰색 바탕이라 잘 안 보일 뿐이고 이렇게 흰색에 노랑을 찍어서 이제 수술을 해줍니다. 수술을 해줘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할 땐 이렇게 있는 데는 있고 이렇게 없는 데는 없는 게 좋아요. 무조건 다 막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있고 이렇게 없는데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이 딱 봐도 부용화 뭐랑 비슷하다? 그렇죠. 무궁화랑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들 줄기를 좀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 줄기를 좀 그려줘요. 이게 목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목본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에 나무로 쫙 끌고 가시면 돼요. 목본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무로
음? 그래 놓고 이렇게 잎사귀도 가고 어떤가요? 그림이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이것이 뭐다? 부용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느 한쪽을 이제 잎사귀도 이렇게 한쪽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저쪽은 잘 넘어가서 잘 안 보이고 이쪽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음.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부용화가 완성이 되죠.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저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잎의 인맥은 여러분 여기 인맥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인맥은 안 하고는 괜찮은데 하고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 탁 잡혔으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너무 진해도 어색하고 너무 여려도 어색하죠. 너무 말라도 맥을 넣기가 어색하고 그죠? 팔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오늘 부용화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부와 부용화의 부, 즉 영꽃부가 음이 동성동음이고 그 다음에 영꽃 영자 부용의 용자가 영화영의 음이 동성동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남편은 부자 그리고 여기에 개수나무를 그리면 네 그렇죠. 아내는 개수나무 개와 귀할 귀가 그래요. 그래서 부영초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죠. 자, 이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남편부 영화영 남편은 영광스럽고 좀 귀하게 되고 아내처 처는 귀할 귀자거든요. 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영처귀 아주 부부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부용화를 여러분이 좀 그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